always find me here when the world thinks that I've disappeared. 대만 수도 타이페이시는 따다오청 띠화제를 주축으로 도심이 발전해 나갔습니다. 사실 따다오청 이야기는 이곳 대만 젊은 친구들에게도 새롭게 다가가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전 우연한 기회에 이 지역의 재밌는 근대 문화 발자취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잠깐이나마 다같이 따다오청 문화 탐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851년 대만 북쪽 찌롱 지역에 살고 있는 한인들은 해적을 피해 따다오청까지 이주를 하게 됩니다. 원래 타이페이 지역은 산에 둘러싸인 분지 지역이고 초원 평야로 형성된 곳입니다. 현지 주민은 원주민 평포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1853년 찌롱에서 이주해온 동안 사람들은 이곳에서 터를 잡기 시작합니다. 또한 1856년 고향 중국 복건성 동안현에서 신들을 모셔옵니다. 수행하는 신도들이 있었으며 신을 모셔오는 과정에 38분이 희생을 당하셨다고 합니다. 어려움 속에 세워진 사찰이 바로 띠화제에 있는 성황묘입니다. 따다오청 거주하시는 많은 분들은 조상분들을 집에서 모셨는데 성황묘 건립으로 인해 조상님들을 고향에서 모시고 온 신들과 같이 제사를 지낼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더불어 신을 모시기 위해 수행한 38분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하여 의용공으로 칭하고 그분들도 성황묘에 모시고 있습니다. 1860년 청황제는 천진조약으로 딴수의 항을 개항지로 선포하였습니다. 이러한 계기로 1865년 영국인 뚜더라는 분이 대만 찌롱을 방문, 이곳 토지 환경이 너무 좋아 이 지역에서 차 재배를 제안합니다. 하지만 외국인에 대한 배척으로 인해 양항들은 현지에서 사업할 수 있는 터를 찾게 되는데 그곳이 바로 따다오청 항구 주변입니다. 양항은 즉 5대 양항을 말하고요. 미국,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이태리를 말합니다. 복건성과 광동성에서 참여를 가지고 와서 본격적으로 북쪽 지역 차 재배를 시작하게 됩니다. 현지인과 직접 거래가 쉽지 않아 영어가 능통한 이춘생이라는 분이 뚜더를 도와 양항에서 업무를 봅니다. 이분은 복건성에서 왔으며 또한 절실한 기독교 신자이고 영어가 가능해서 외국인들과 친분이 더욱더 남달랐다고 합니다. 1867년 마카오의 대만 오령차 첫 수출 12만근 1200톤을 수출하였습니다. 좋은 반응을 얻었고 뚜더는 자신감을 가지고 좀 더 넓은 시장을 진출을 준비하였습니다. 1869년 포모사 티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뉴욕 박람회에 차를 소개합니다. 반응이 너무 좋아 준비한 21만근 2100톤이 완판하는 쾌거를 올립니다. 이로 인해 중국 내 복건성 자본과 차 재배 및 가공하는 전문 업체들이 하나하나 따다오청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이 기회로 미국과 유럽, 동남아까지 수출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880년 차 수출 연합회를 설립하여 생산 공급뿐 아니라 고객이 믿고 살 수 있는 고품격 제품으로 만들어갑니다. 유럽 범선의 발전과 청나라 유명한 유명전이라는 관원이 찌롱에서 신선까지 철도 개설, 육로, 해로 편리한 운송이 형성되어 수출의 날개를 달아줍니다. 뿐만 아니라 설탕 및 파인애플, 통조림까지 다양한 제품들이 대외 무역에 중요한 한몫을 하게 됩니다. 5대 양항과 딴수에서 염전 사업하는 거상들은 모두가 차 사업에 매진하게 됩니다. 이춘생은 양항에서 근무한 경험으로 차를 공급 생산하는 무역의 대부가 됩니다. 이러한 노력이 1865년에서 1894년 30년 동안 차 재배 해외 수출을 1639.4만근 100배의 성장을 이룹니다. 청나라 관원 유명전 이분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대만부호 임유원과 이춘성에게 지역 발전, 도시 개발, 건설을 제안합니다. 아름다운 서양 바로크 건축물 상업지역을 개발해 매진합니다. 또한 1887년에는 서양거리도 만듭니다. 이것이 대만 전역의 서양 바로크 건축물 전파의 기초가 된 것 같습니다. 도심으로 변화한 따다오청은 수출뿐 아니라 중국 대륙의 약재, 비단, 생활용품과 다양한 제품들을 내륙에서 공급받습니다. 공급받은 물품은 여러 도시로 전달되어 자연스럽게 유통망을 형성합니다. 1895년 불행이 오히려 대만 산업의 절대절명의 시기가 다가옵니다. 그것은
중국이 갑오 전쟁에서 일본에게 패배, 일본은 전쟁 손해배상으로 대만을 넘겨받습니다. 1895년에서 1945년 약 50년 동안 대만은 일본 식민지로 살아가는 시기가 됩니다. 식민지로 전락한 대만은 오히려 근대 사회와 경제 산업이 더욱 발전하는 곳으로 되었습니다. 1909년 대만철도가 남북으로 개설되어 지역 간의 교통 물류망이 해소되어 국군과 상관없이 경제산업은 급속한 발전으로 이룹니다. 타이페이 최초의 타이페이 교량을 내륙 교통망도 안정적으로 확보, 상업교육은 쭉쭉 뻗어나갔습니다. 대만의 많은 경제인들은 지식인들에게 경제적인 도움과 물질적 지원, 이를 통해 젊은 친구들에게 현대적 문화, 예술, 학문 등을 전파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시민들에게는 민주, 평등, 권익과 노동자들에게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계몽은 바로 장웨이수이라는 분이 진행하였습니다. 대만의 민주정당인 대만민중당을 창단했으며 청나라 시기에 태어나 일제시대에 돌아가셨지만 짧은 시간 동안 그분의 업적과 열정은 대만 사람들에게 어려운 국군의 밝은 등대와도 같았습니다. 1920년에서 30년 사이 부의 상징은 바로 바로크 건축물이었습니다. 건물 외관에 인삼, 파인애플 또는 농산물 등 다양한 물품들을 독특하게 디자인하여 자신의 부와 사업을 자랑하기도 하였습니다. 풍요로움 속에 따다오청은 대만 북쪽 경제 산업 중심이 되었고 융산업과 극장산업도 발전하게 되는데 전통적인 경극과 대중가요, 영화, 극장, 쇼도 발전합니다. 일제강점기 지역 도심 개발은 따다오청에서 시멘딩까지 화려한 도심 지역으로 굳건히 발전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일본 패망, 중화민국은 대만 수복을 합니다. 하지만 국공내전으로 중앙정부는 대만으로 이전, 대륙 수복의 꿈은 있었으나 이제 중화민국이 국가로서 대만에서 정착하게 됩니다. 따다오청은 새로운 국가 운영체제에 발맞춰 이곳 산업에도 큰 변화가 옵니다. 그것은 바로 의류 중심의 메카로서 발전해 나갑니다. 원단, 가공, 단체복, 교복, 군복 등등 2천여 집이 형성이 되었고요. 다양한 의류 제품과 원단을 국내 내수 시장 및 해외 시장, 미국, 유럽, 동남아까지 수출하게 됩니다. 중앙정부가 대만으로 이전, 군인과 많은 민간인들이 타이완섬으로 이주하였습니다. 포화 상태가 된 타이페이시는 서쪽 지역에서 동쪽 지역으로 도심 개발을 확대, 지금의 웅장한 타이페이시로 변모를 합니다. 이제 잊혀져가는 옛 대만 타이페이의 부흥 시대의 모습들, 새로운 도시 개발과 건물 철거로 인해 살아있는 역사 공간이 점점 멀어져가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사실 대만 따다오청에 관심을 가지고 문화 탐방 여행에서 느낀 점은 전 그저 대만 근대 건물은 일제시대 때 건축물로만 생각했습니다. 선구적인 중국인들과 양항들의 노력으로 근대 역사의 한 획을 그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편리한 도심 생활 속에 우리도 모르게 소중한 것들을 놓치기도 합니다. 세월이 지나도 소중한 것은 국적 불문하고 다 똑같이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옛 건축물들이 하나하나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어울려 새로운 중화민국 대만, 그들만의 아름다운 나라로 발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